100가지의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둘로스 여행사를 운영 중이신 우주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통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둘로스 관광이라고 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고 국내외 해외 여행 알선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약 올해로 25년 차 정도 됐습니다. 기아자동차, 많은 분들이 기아자동차의 최대 사업장이 광주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소하리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화성이 제일 큰 영업장이죠. 그 모든 업체를 합쳐도 절반도 안 됩니다. 화성이 가장 크고 근로자 수도 화성공장은 약 15,000 정도,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니까 다 합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화성공장까지 화성에서도 아니면 또 더 먼 곳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실제 경영 환경이 대기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좀 받습니까? 당연히 많이 받죠. 아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가 협상이라는 것도 자주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드문드문 일어나나요? 단가 협상이라고 매년 하고는 있는데 네. 저희가 2009년 이후에 24년까지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의 임금도 있을 것이고 차량 도입 단가도 20년 전에 비하면 거의 몇 배는 됐을 것 같은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그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럼 업체들이 협상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더 정착화되고 안정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에게 이익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환경, 정확히 얘기하면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기업들 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죠.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버스는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1년에 뭐 차를 계속 바꿔야 되는 차들이 생기죠. 계속 바꿔야 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참 딜레마가 많이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 발전을 하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커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공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를 계속 지원했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쉐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혁파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또 고용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노동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은 그 근로자를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 일단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계속 줄고 당연히 근로자들이 고령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은 과연 이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출산율 갖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많습니다. 일자리는 노동자는 필요한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법률적이든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화성이면 그래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 노동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건 그럼 지방으로 가면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겠네요. 거긴 뭐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죠. 그래도 사실 통근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그래도 사업을 경영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좀 넓혀가지고 전세 버스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요즘 어떤 거 쓰십니까? 전국에 저희가 이제 전세 버스업이 총량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누군가가 요청해서 차를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입 형태인 거죠. 결국 내가 개별 화물처럼 차를 한 대를 사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급여가 나가는 그런 구조지만 지입회사들은 자기가 자기 버스를 갖고 하니 네. 그야말로 내가 급여 정도만 나오면 일을 한다는 구조인 거죠. 전세버스 중에서 한 80% 가까이는 다 지입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예. 저희처럼 100% 직영으로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권에만 거의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사실 이것도 궁금한 게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표준 단가가 있습니까, 현재? 이제 조합 자체에서 만들어진 조견표는 있지만 네. 과다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막 그게 이제 회사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 지입하신 차주분들 단위에서 덤핑을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전세버스가 저희처럼 출퇴근이 주 업무가 아니고 네. 렌탈을 하는 관광만 네. 주로 한다면은 이제 성수기 때 그야말로 최대한 단가를 많이 올려서 왜냐면 그때는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총량이 있으니까 어차피 수요는 모자라거든요. 네. 그때는 최대한 받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유료 때 정도로만 하자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저희는 아예 거기에 경쟁에 뛰어들기도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소득이라는 게 불안정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할 텐데 사실 표준 단가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네. 전세버스가 예전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노선버스 운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아예 전세버스 업체를 신설해서 이중으로 다 하다 보니까 운송사업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업체들 다 이렇게 전세버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을 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 전세버스를 만들어서 평상시는 관광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그렇죠. 부족할 때는 그렇죠. 아침에 보면은 광역버스나 M버스 이런 데 네. 보면은 네, 들어오죠. 전세버스가 투입되죠. 예, 그거는 자기네 회사 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지원금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커요. 단가가. 전세버스가 들어갔지만 그거는 노선버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 보존금을 받게 되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버스 업계에도 진짜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것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걸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입장에서 한마디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잘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입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거에만 되게 성과주의로 가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규제나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입법들을 없애주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업체별로 불필요한 제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버스 산업에, 전세버스 산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중소기업의 이런 규제 혁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런 것들 다 경청하고 좋은 정책 만드는데 이렇게 또 매진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정치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매우 적고 두 번째는 경청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또 들은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오늘 이준석 의원님 만나 뵙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로 저희들 서민들이나 또 기업 환경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